이게 여러 번을 해서 점수를 낸다라는 그 개념이 어떤 느낌으로 학원들이 적용을 하는 거냐면, 문제풀이가 이제 시작하는 지점이 있어. 이렇게 여기에서 풀이 방법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정답까지 도달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오는 길이 사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풀이가 여러 가지인 문제들이 있거든. 그럼 여기서 일반적으로 많이 썼던 방법들은 이제 공식 위주의 중학교 때 방식을 차용하는 그러한 경우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지. 근데 이제 여기에서 원리와 사고력을 위주로 하는, 소위 말해서 나는 이걸 고등 방식이라고 보거든. 그러면 이 고등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정답까지 이제 도달을 하는 케이스가 있어.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공식 위주의 방식은 어쨌든 풀이의 길이가 짧아지는 그거에 한계가 있어. 일정 길이 이상으로 줄어들진 않는단 말이야. 그럼 얘는 아무리 빨리 풀어도, 그러니까 얘가 보통 문제풀이를 하는데 뭐 이제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때 막 이렇게 선행을 처음 시작하면 한 문제 푸는데 막 10분 걸리기도 하고 막 이러기도 하거든. 근데 이게 한 중3 때까지 이제 굉장히 익숙해지면 그래도 문제당 한 4분 안짝으로 들어와 이게. 근데 이제 요 방식으로 이제 풀이를 시작하면, 처음에 풀이를 할 때는 이게 문제당 한 5분씩은 걸려. 왜냐면 이 방식이 안 익숙하거든. 지금 중3 이제 이럴 때, 예비고일 때. 근데 이게 빨라져가지고 이제 익숙하게 되면 사실 1분을 넘지를 않거든, 일반적으로 풀이가. 이게 요 정도까지 이제 빨라져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수상수화를 제대로 고등학교 방식으로 공부를 했다고 하면 수상수화는 한 문제 푸는데 1분이 넘는 문제가 있어서는 안 돼. 킬러급 문제를 제외하고. 그런 상황이어야 하거든. 그럼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인근 학원들에서의 전략들이 전부 다 이거야. 자, 너네는 여기에 있는 걸리는 시간을 문제당 4분씩 걸리는 걸로 줄여야 한다. 그래서 20문제를 풀 때 최대한, 그러니까 여기 4분에서 좀 재능이 좀 뛰어난 친구들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최대로 부스터를 이렇게 달았다고 쳤을 때 한 문제당 3분까지 줄일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20문제를 3분씩 해서 60분 풀면 빠듯하게 해가지고 다 풀 수 있다, 막 이런 논리야. 근데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일단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검산 자체가 안 되지. 이게 검산이 안 돼. 그리고 문제풀이의 최적화도 안 돼. 그러면 검산이 안 됐다는 얘기는 정확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최적화가 안 됐다는 얘기는 시간 관리 자체가 그냥 안 된다는 뜻이거든, 이게. 요 두 가지를 놓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이 동네 자체가 학원들이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거를 여러 번 연습해서 저쪽으로 보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동네에서만 이제 있었던 엄마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아, 회독수를 더 많이 늘려서 이쪽으로 더 많이 가야 되나 보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제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60분을 시험을 본다고 쳐볼게. 20문항을 보는 거야. 자, 두 학생이 있어. A 학생이 있고 B 학생이 있는데, A 학생은 요 방식을 고집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푸는 상태를 만들었다고 치. 그러면 자, 봐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상황일 수가 있거든. 두 학생이 둘 다 1번부터 15번까지를 맞았고 16번부터 20번까지 5문항을 틀린 거야. 이렇게 봤다고 쳤을 때 이 친구의 상황에서는 얘는 문제당 4분 정도를 쓴 거야, 평균적으로. 그래서 4분 곱하기 15문항 총 60분. 그러니까 얘는 실제 시험 시간을 질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거야? 15번을 풀고 마킹을 딱 하니까 종이 땡땡땡 친 거야. 그러니까 얘는 16번부터 20번까지는 아예 보지도 못하고 끝난 거지. 근데 이제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얘는 방학 초기에는 요 방식으로 연습을 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듯 했어. 그래서 난 지금의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게 이제 좀 빨라지면, 학기쯤 됐을 때 내신 대비하고 이러면 이제 반복 횟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시간대가 이제 빨라진단 말이야. 그럼 이 친구는 15문제를 문제당 1분씩 해서 풀어낸 거야. 이렇게 해서 총 15분이 걸렸어. 몇 분 남았어? 45분이 남았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5문제를 총 해가지고 45분. 그러니까 뭔 소리야? 문제당 9분씩 고민할 시간이 생기지. 이렇게 해서 틀린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학기 때 벌어지는 일이거든. 지금 요거는 내가 뭘 설명하는 거냐면, 학기 때 극상위가 되는 방법을 설명을 하는 거야. 극상위가 되기 위해서 방학 때 해둬야 되는 게 요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리고 내 수업은 요거를 하는데 최적화가 된 수업인 거야. 여기서 이런 느낌인 거야.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를 내신을 대비하기 위한 시험으로 60분 동안 20문제를 풀었다고 치자고. 얘는 이렇게 됐어. 결과가 나왔어. 자, 그럼 16번에서 20번을 틀렸어. 그럼 뭘 해야 돼? 16번에서 20번을 틀려서 16번에서 20번을 다시 봐? 그러면 의미가 있어? 16번에서 20번을 100번 풀어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없지. 왜냐면 어차피 얘는 시험에서 얘를 볼 일이 없어. 저 앞에서 끝나. 그럼 이거 보는 게 의미가 있냐는 거야. 오답노트가 아니게 된다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 이게. 방법이 잘못되면 아무리 정상적인 방식으로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해도 효과가 안 나는 학습 방법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이게. 그래서 애시당초 방학 때 방법이 올바르게 되면 회독수가 적어도 이거를 풀 수 있는 확보하는 시간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오답노트를 할 거야, 이 두 친구 다. 그지? 근데 얘는 점수가 안 올라. 절대 점수 안 올라, 이거. 이게. 방법이 잘못되면 점수가 안 올라.
몰라. 얘 같은 경우에는 몰라. 물론 그럴 수는 있기는 해. 회독수가 적으면 5분에서 1분이 아니라 5분에서 한 3분, 2분 정도까지만 속도가 빨라질 수 있지. 그러면 요거에 대한 투입하는 시간이 조금 덜 할 수는 있어. 근데 얘는 어쨌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은 1분에 계속 가까워질 거라는 거야. 방법이 올바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언젠가는 점수가 오르기 시작한다고. 얘는 무조건 점수가 오르기 시작한다고. 어느 순간부터.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어느 순간부터 점수가 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지, 이게. 이거는 회독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사고 방식, 문제 접근 방식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회독수가 많다고 점수 적게 절대 잘 나오는 거 아니야. 그거는 전혀 생각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선진화된 대치 형태의 방식의 학습법이 아직 여기 요 백마지역에 자리를 못 잡은 거야, 지금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좀 되게 안타깝더라고, 이게. 자, 뭐 가볼까? t, 3t 세제곱이라고 접점을 잡았어요. 미분계수가 일치했으니까 3t제곱이 일치하면서 나머지 한 점이 마이너스 t 제곱에 의해서 갖게 되는 거니까 뭐 그 정도 생각을 한 거지. 그러면 이렇게 는 접점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t 세제곱. 그러면 x에다가 a 넣고 y에다 0을 집어넣고 여기는 x에다가 0을 넣고 y에다가 a를 집어넣고 이렇게. 네, 한번 넣어보죠. 그러면 자, 0은 9t의 제곱 곱하기 a 빼기 t 더하기 t의 세제곱. 정리를 해보면 9a의 t의 제곱이 6t의 세제곱이 되니까 9a가 6t가 되고, 뭐 요것도 약분을 해준다고 하면 a는 3분의 2t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x에다 0 넣고 y에다 a 넣으면 이렇게 될란 게 6t의 이제 세제곱이 되고, 자, 요 두 가지를 엮어서 6t의 세제곱은 3분의 2배의 t가 된다. 자, 3배를 하게 되고 2를 약분해 주게 되면 9배의 t의 세제곱이 이제 t가 된다. 따라서 9t의 세제곱 마이너스 t가 제로니까 t는 3t 마이너스 1 곱하기 3t 플러스 1이 0이 된다. 그럼 t 값이 세 가지가 되네요. t가 0일 수도 있고 3분의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분의 1일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t가 0일 때와 t가 3분의 1일 때와 t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의 접선의 x절편, y절편을 구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0 되네? 이 y는 0이네? 그러면 저 녀석의 x절편이 a란 얘기니까, 근데 y는 0인데 x절편이 a가 되고 이런 게 말이 안 되지, 지금. x축이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0을 집어넣었을 때도 공교롭게도 둘 다 y는 0이야. 그럼 이때는 y절편은 이제 0이 되니까, 그러면 a가 0이 되니까 무슨 a가 양수라 했은 게, 자, 그러면 t가 이제 3분의 1이 됐을 때는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y는 x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9분의 1에서 얘가 a, 0을 지나고, 그 다음 자, 여기다가 3분의 1 집어넣었을 때 x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이 0, a를 지난다. 자, 이게 이제 양수가 되는지를 봐야 되네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9분의 2가 되니까 a가 9분의 2. 오케이. 자, 일단은 조건에 맞는 것 같아. 자, t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도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 x 더하기 3분의 1. 자, 마이너스 9분의 1이 얘가 이제 a, 0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x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9분의 1이 0, a를 지나니까 여기에서 a가 마이너스 9분의 2가 되는군요. 모순이다. 따라서 A가 9분의 2다. 자, 이제 이게 뭐 틀린 풀이가 아니고 사실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푼 거야. 근데 수능적으로 조금 제대로 된 원리에 입각한 풀이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 번만 해보자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Y는 3X 세제곱은 누가 뭐래도 0,0의 대칭이거든? 그지? 아까 기함수, 홀수차라며. 그지? 이거 돼? 괜찮아? 여기서 점대칭이야?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자. 자, 일단 첫 번째 아이디어 1, a, 0과 0,a를 지나는 직선은 얘는 y는 3x 세제곱의 접선일 수 없지. 그러면 이로부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a, 0 지나는 접선과 0,a를 지나는 접선은 일치하지 않는 평행이라는 거야. 두 번째, 얘가 점대칭이란 얘기는 y는 3x 세제곱의 평행한 두 접선, 얘네는 한번 생각해봐. 얘가 원점 대칭이야? 그러면 평행한 두 접선도 원점 대칭 관계여야 하지 않나? 그럼 잘 생각해봐. L1이 접선 첫 번째, L2가 접선 두 번째라고 하면 얘네가, 자, 요건 머릿속에 생각이다. 나는 지금 머릿속에 생각을 글로 써주고 있는 거야. 이건 풀이가 아니야. 지금 머릿속에 이런 추론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잘 봐봐. 그러면 L1이 a, 0을 지나면요, L2는 누가 뭐래도 a, 0을 원점에 대칭 이동시킨 마이너스 a, 0을 무조건 지나죠. 그런데 L1과 L2가 같지 않고 L1과 L2는 정확하게 평행한 유일한 쌍이잖아. L1이 a, 0 지났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는 거야? 얘가 0,a를 지났죠? 이게 추가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a, 0이랑 0,a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몇이야? 0 빼기 마이너스 a분의 a 빼기 0. 1이죠. 기울기가 1인 접선이구나. 그럼 뭐 한다?
나는 자, 요 놈을 구할 거야. 여기서부터가 풀인 거야, 이제. 그러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이네요? 그러면 y는 3x 세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3분의 1일 때 x가 기울기가 양수네? 그지? 여기가 a겠네? 자,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여기가 a란 얘기네.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3분의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면 이게 기울기가 1이고 x-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3x 세제곱에 넣으면 9분의 1이죠. 자, 요거의 x 절편이 이제 a란 얘기지. 땡땡땡 a가 9분의 2다라고 끝내버릴 수 있다. 요게 머릿속에서 딱딱딱 일어나서 여기서부터 풀이가 시작이 되면 그러면 풀이가 요만하죠. 그러니까 누군간 저렇게 풀고 있을 거라고. 근데 누군간 이렇게 풀 거라고. 그러면 이거는 피지컬로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돼. 이게 이제 수능적인 공부 방식이 되겠고,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하는 거야. 계속 제가 나타내는 게 뭐지? 이게 의미하는 속뜻이 뭐지? 이걸 다른 뜻으로 문장을 바꾸게 했을 땐 어떠한 새로운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지? 이걸 계속 연습하는 거야. 지금은 그러니까 오래 걸려도 괜찮은 게 아니라 오래 걸리는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오래 걸리는 게 맞아요. 고등 방식으로 추론 형식으로 풀면 지금은 중등 방식보다 오래 걸릴 거야, 이게. 근데 학년이 올라가고 이게 익숙해지면 이쪽이 압도적으로 빨라져. 비교가 안 돼. 이걸 보면 느껴지지 않아? 누군가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그걸 만들자는 거야. 그러려면 지금은 요걸 시간 들여서 해줘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해. 정말 안정적인 정교권이 되려고 하면 이걸 반드시 해줘야 돼.